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잘 굴려서 노후를 잘 맞이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후 자금이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돼야 여기는 사업까지도 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규 재무디렉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0대 두 분의 사연인데요. 첫 번째 사연은 60세 은퇴 후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51세 중소기업 부장님의 사례입니다. 일단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 계기는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시지 않으시고 혼자 사시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어느덧 살다 보니 본인이 생각한 은퇴가 이제 1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조금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신청을 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1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수입이 420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소비성 지출보다는 비소비성 지출과 잉여자금이 조금 더 많은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계시던 고민은 뭐냐면 연애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애는 계속 하시고 결혼은 따로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가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비소비 쪽으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몇 운영하는 모임의 모임장 및 총무로 있으면서 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로움을 못 느끼셨는데 60이 넘어갔을 때도 일을 하고 싶고, 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다면 더 외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모아놓으신 게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보시면 예금도 1억이 넘죠. 주택청약은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멈추신 것 같고, 비상자금 2,300도 사실 적지 않고, 펀드 주식 7천에 부동산도 3억. 사실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이뤄놓으신 거고 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쌓아놓은 걸로만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이면서 이걸 어떻게 잘 굴려서 노후를 잘 맞이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노후 자금이 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잘 돼야 여기는 사업까지도 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표준자산 모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저축 투자가 거의 6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꽤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성 지출 40% 정도, 6대4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셔서 사실은 이 금액적인 부분을 조절하기보다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노후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모아놓은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거, 그냥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정을 해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고정이랑 변동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일단 안전자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적금도 제가 50밖에 안 줄이긴 했거든요. 사실 저는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원하셨지만 어쨌든 변동을 주는 걸 더 한 번에 확확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비과세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적금을 조금 줄인 것과 나머지를 조율한 것으로 단기 투자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ISE를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ISE는 안 해보신 분들 제가 사실 다 추천드려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 기간도 부담이 안 되고 운용에 대한 부담도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비과세는 혜택을 또 누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장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단기에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기존에 하고 계신 거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CMA를 합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ISE로 조금 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이랑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과세 저축성 연금. 비과세 저축성 연금은 보통 우리가 10년 플랜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면 10년 비과세여서가 아니라요,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만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족도 없으시다 보니까 보장성 연금보다는 저축성 연금으로 해서 받는 환급률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기존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강보험도 금액이 조금 더 많아야 되긴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 세후 월급의 6에서 8%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아서 사실 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해드렸고, 근데 간병, 요즘에 유행하는 간병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어느 정도 추후에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투자 쪽이나 연금 쪽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소비에 대한 경우 개인적인 생활 및 활동 범위 상 적절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따로 손대지 않았고요. 은퇴와 은퇴 후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적금을 많이 못 줄인 거예요. 이 적금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비가 조금 미흡할 수 있어서 혹시 모르는 부분 때문에 적금을 가져가는 쪽으로 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ISA로 너무 장기로 안 바라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랑 연금 요 두 가지가 노후로 대비 사실 이걸로도 좀 부족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사업에 대한 부분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했는데, 요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으로 해서 한 1, 2년 정도 제가 같이 포트폴리오 가져가면서 적립식 연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거고, 또 플러스로 모아놓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끝나고 대금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끝나면 일시납 연금도 좀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일시납 연금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골자는 이렇습니다. 목돈을 넣었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목돈을 가지고 정해진 해당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끔 연금이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는 일시납 연금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실 있는 건강보험을 줄인 것이 아니라 치아보험 5만 원짜리 이미 사실 효용가치를 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려서 금액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노후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